안녕하세요. 이유책방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유책방의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공부를 하거나 글을 쓰거나 책을 읽는 방은 어떻게 생기셨나요? 지금 잠깐 영상을 멈추고 그런 공간을 한번 둘러봐 주시겠어요? 저의 공간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책을 읽거나 글을 쓰거나 공부를 하는 공간이 따로 정해져 있진 않아요. 물론 공부를 하는 공간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겠지만 저는 어디서든 읽고 싶다면 책을 읽고 어디서든 글을 쓰고 싶다면 글을 씁니다. 얼마 전에 요리를 하는 지인의 차를 타고 가던 중에 미래의 집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지인이 곧 이사를 갈 예정인데 자신은 그 이사를 가고 나면 주방을 아주 신경 쓸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미 주방을 어떻게 꾸밀지까지 다 결정을 해놨다라고 이야기를 하길래 저는 속으로 좀 깜짝 놀랐어요. 저는 미래의 집을 생각했을 때 주방이라는 공간을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워낙 요리에도 관심이 없기도 하고 재능이 없어서 한 번도 주방이라는 공간을 어떻게 꾸며야겠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는 서재라는 것에 대한 뭔가 작업 공간이라는 것에 대한 로망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주방에는 관심이 없다. 대신에 서재 같은 경우는 좀 비슷하게 구상해 놓은 것이 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네, 일단 제 서재 같은 경우는 창문이 한쪽 되게 크게 나 있어야 하고요. 새 벽면이 천장까지 닿는 책장으로 이루어져서 책이 가득 꽂혀 있었으면 좋겠어요. 책장은 어두운 나무였으면 좋겠고 그 넓은 서재 한 가운데에 굉장히 큰 원목 나무 테이블이 있어서 이제 그 위에 LP 플레이어도 두고 컴퓨터도 두고 제가 이제 책을 여기저기서 읽을 수 있고 글을 어느 테이블 방향에서 써도 공간이 남아돌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큰 나무 테이블을 두고 그 밑에 폭신폭신한 러그가 하나 깔려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서재 안에서 나오지 않아도 커피도 마실 수 있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로망이 있는데요. 이게 머릿속으로는 그려지는데 막상 말로 하려고 하니까 참 어렵네요.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던 것처럼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책을 읽는 것을 좋아하시고 또 글을 쓰는 것을 좋아하실 분들일 테니 서재에 대한 상상은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두가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공간 이런 것들은 자주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것에 대한 공간에 대해서도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작가의 공간을 볼 수 있다라면 얼마나 또 즐거운 경험이 될까요?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책 작가들의 공간을 훔쳐볼 수 있는 책입니다. 알렉스 존슨의 작가의 방 오늘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 책을 어떤 분이 쓰셨는지부터 좀 알아야겠죠. 일단 알렉스 존슨은 영국 저널리스트이자 블로거이고요. 옥스퍼드 대학 퀸스 칼리지에서 현대사를 전공하고 썬데이 타임즈, 인디펜던트 등에서 기자와 잡지 편집자로 일했다고 합니다. 음식, 미술, 음악을 포함한 다양한 주제의 글을 쓰는 프리랜서 작가이고요. 무엇보다 책에 관한 책을 쓰는 애서가라고 하네요. 끝없이 펼쳐진 책의 세계를 탐험하며 북타운, 책 중의 책, 있을 것 같지 않은 도서관 등을 썼습니다. 책뿐만 아니라 서가 디자인과 오두막 꾸미기에도 진심이라고 합니다. 이 책은 총 5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첫 번째 방, 오직 홀로 영감에 귀 기울이는 곳 같은 경우는 버지니아 울프, 제인 오스틴, 마르셀 프루스트, 조지 오웰 등 좀 고립되고 단절된 공간에서 글을 쓰던 작가들의 공간을 보여주는 챕터라고 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 방, 추억과 개성이 가득한 공간은 찰스 디킨스, 어니스트 헤밍웨이, 무라카미 하루키 등 지필실 안에 추억이 될 만한 물건,
또는 취미 생활을 통해 얻거나 수집한 물건들을 가득 쌓아놓고 글을 쓰던 작가들의 공간을 보여주는 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방, 온 세상이 나의 지필실은 J.K. 롤링, 아서 코난 도일 등 이 장의 제목대로 카페건 기차건 어디서건 글을 쓰던 작가들을 소개하는, 그리고 그 작가들이 주로 어떠한 공간에서 글을 썼는지 소개하는 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번째 방, 자연이 말을 걸어오는 곳 같은 경우는 빅토르 위고, 안톤 체홉 등 자연을 보면서 글을 썼던 작가들의 공간을 묘사했던 장이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방, 자신만의 스타일로 고집스럽게 같은 경우는요, 브론테 자매, 러디어스 키플링, 조지 버나드 쇼, 스티븐 킹 같은 작가들이 어떠한 루틴을 가지고 글을 썼는지, 그 루틴이 주로 이루어지던 공간은 어떻게 생겼는지를 묘사하고 있는 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이렇게 간략하게 장까지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이제 저의 감상을 한번 말씀드려 봐야겠죠. 일단 이 책을 첫 번째 받아보고 나서 대략적인 챕터를 봤을 때는 예수라는 습관이라는 책이 굉장히 떠올랐었습니다. 비슷한 식으로 흘러가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 예수라는 습관 같은 경우는 예술가들이 하루 루틴을 보여주는 책이었다면, 이 작가들의 방은 정말 이 작가의 지필실과 루틴을 함께 보여주는 책이기 때문에 재밌게 읽을 수 있었고요. 이 안에 그림 같은 것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작가의 방을 묘사하는 그림들도 있고, 버지니아 울프의 오두막이라던가 하루키의 레코드라던가 특정 작가를 떠올리게 하는 물건들도 자세하게 그림으로 묘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읽으면서 조금 더 쉽게 상상을 할 수 있어서 훨씬 재미가 있었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총 이 책은 50명의 작가를 다루고 있는데요. 제가 모르는 작가들도 꽤 있어서 솔직히 좀 많이 부끄러웠지만, 이 작가들의 방을 좀 보면서 어떠한 방에서 이런 글을 썼을까, 또는 이런 방에서 나온 글은 과연 어떤 글일까 궁금해서 안쪽에 나온 작가들의 책을 찾아 읽어보고 싶다라는 마음도 들었고요. 전을 리뷰를 해야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지만, 여러분들이 읽어보실 때는 궁금한 작가의 챕터만 자기 전에 잠깐 읽고 자도 되기 때문에 하루 시간 내서 읽는다라기보다는 조금씩 이동할 때 읽으시기에 좋은 책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심즈라는 게임을 되게 좋아하는데, 혹시 심즈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살짝 설명을 해드리면, 집도 제가 직접 건축을 해서 지을 수 있고, 심이라는 캐릭터를 만들어서 제가 플레이를 하면서 성장시켜 나갈 수 있는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사람 사는 것처럼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건데, 이 안에 육각형으로 된 지필실을 가진 작가가 나옵니다. 그 육각형 지필실이 부러워서 그걸 따라서 만든 작가도 있고요. 그러니까 육각형 지필실, 육각형 모양의 집, 육면이 모두 창으로 되어 있는 지필실?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거 촬영 끝내고 편집을 바로 안 하고 심지를 켜서 똑같은 집을 한번 만들어 보고, 그 안에서 내 심이 작가로 어떻게 살아가게 될지 한번 오랜만에 게임을 해볼까, 그런 욕구가 막 샘솟더라고요.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저처럼 심즈를 하고 계시는 구독자분이 계신다라고 하신다면은 아마 이 책 읽고 나면 심즈라는 게임도 굉장히 땡기실 겁니다. 만약에 이 예수라는 습관이라는 책을 읽어보신 분들이 계신다면은 작가의 방도 정말 마음에 드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수라는 습관을 굳이 읽어보지 않으신 분들이라도 읽어보시면 와, 이런 책이 있다고 하면서 훨씬 더 재밌게 읽으실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믿어주세요. 오늘은 제가 리뷰도 짧게 하고 또 책 내용도 정말 간략하게만 말씀드렸는데, 그 뜻은 이 책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뜻이거든요. 감상이 적은 이유는 이것에 대한 감상을 얘기해버리면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을 이유가 없어요.
이 책은 직접 읽어보시고 상상을 하셔야 하는 책이기 때문에 직접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아, 그래서 이유가 이러한 영상을 찍었구나, 리뷰를 이런 식으로 했구나 라고 딱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책에서 나오는 작가들이 유명해졌기 때문에 이 작가의 방이 굉장히 더 유명해지고 아직까지도 기록으로 남는 것이겠지만, 우리들의 공간을 또 한 번 더 떠올려 볼 수 있게 해주는 책이기도 하거든요. 제가 영상의 앞머리에서 잠시 영상을 멈추고 자신의 공간을 한번 돌려봐 달라라고 표현을 했던 이유는, 여러분들의 방을, 여러분들의 공간을 여러분들의 개성에 맞게 잘 관리하고 꾸며 나간다면 훨씬 능률도 좋아지고, 글을 쓰신다면 뭔가 영감도 잘 찾아오지 않을까. 그리고 글을 읽는다고 해도 훨씬 더 편안한 마음으로 읽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스스로의 방을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게 해주는 책이다. 그리고 나의 공간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책이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하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할 거고요.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하고 좋아요하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여러분 다들 조심히 내려가세요.